살짝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지금 반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을 꾸준히 나가고 계신가요? 그럼 반등 얘기가 쉽게 안 나올 텐데요. 지금 진짜 문제는 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바로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2013년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역시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죠. 그래서 반등의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희 오브림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시장은 당장 몇 달 내로 반등하기 어려운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3일 기재부는 서울의 투기 지역을 대폭 해제를 발표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은 다른 전문가분들이 워낙 잘 해석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저희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규제 지역을 지정하냐 해제하냐로 시장이 크게 다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규제 완화 사인들이 하나씩 쌓여간다면 분명 상승을 위한 바닥 따지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봐서는 상승은커녕 바닥 따지기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바닥을 언제쯤 터치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그 시기 역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크게는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가 있을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그냥 실수요 갈아타기 1주택자로 보고요. 보통 지금 같은 조정 및 하락기에선 누가 집을 살까요?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사기 어렵습니다. 1주택자는 하락기가 갈아타기의 최적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지금처럼 갑자기 매도세가 얼어붙는다면 본인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갈아탈 집을 매수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죠. 예전처럼 상승하던 시기라면 갈아탈 상급지의 집을 먼저 사놓고 본인이 거주하는 기존 집을 매도하는 게 가능했지만 만약 지금 이런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급지 집을 사놨는데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안 팔리면 상급지 집의 잔금을 구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현재 집에 전세입자를 드리거나 아니면 급하게 대출 알아봐야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날려댈 수도 있고요. 무주택자라면요, 이분들은 더더욱 사기 어렵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의 매수도 겨우 참고 견뎠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런 폭락장에서는 더욱 사기 어렵겠죠.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습니다. 실제로 금리도 아직 인하된 게 아니고 전쟁이나 경기 침체 등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죠. 캐시스 트래쉬에서 캐시스 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는 불안한 데다가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면서요, 적어도 역사상 무주택자가 바닥 지점에서 매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집이 필요해서 샀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바닥이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닥을 노리고 사기는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 핀터리치와 같은 월가의 고수들도 집은 한 채 마련해도 돼 바닥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1주택자, 무주택자들의 목적은 복잡 다양합니다. 실거주가 될 수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꾸준히 올라주면서 나중에는 가족계획까지도 커버가 되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 등등의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매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지 돈이 되느냐 그뿐입니다. 지금처럼 떨어지는 시장에서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안 사도 다주택자들은 돈이 될 것 같다 싶으면 매수합니다. 그럼 시장의 전망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다주택자가 언제 사줄 거냐? 이것만 파악이 되면 완전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발목 언저리에서 매수가 가능할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다주택자들의 매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취득세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취득세를 완화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취득세가 다 풀린 게 아니다. 설령 소급 적용해서 취득세가 6%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은 이전에 1에서 3%에 해당하던 취득세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산 규제 다 풀렸다라고 연일 보도를 하지만 실제로 다 풀린 건 아니죠. 일부 풀리는 방향성으로 이동 중에 있는 것 뿐입니다. 과거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때 50%의 취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혜택이 나오지 않고서는 다주택자들도 쉽게 취득세 방면에선 움직일 모멘텀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양도세와 종부세의 정상화입니다. 현재 양도세는 2014년 5월까지 중과 배제가 한 번 더 연장된 상태죠. 이건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모두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고요. 종부세 역시 완화가 됐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종부세 과세 표준 기준이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공동명의자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사용 조정이 됐습니다. 세율 역시 기본적으로는 0.5%에서 2.7%가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 역시
150%로 조정이 되고요. 뭐 다 좋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다주택자라도 일반 과세고 종부세는 나름 완화된 모양새고 다 좋은데 어차피 양도세는 양도 기준 시점에서 시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팔리지도 않는 공포장 그리고 뭐 산 가격 이하대 떨어진 뭐 그런 아주 낮은 가격에서는 양도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급매를 잡으시려는 분들에게 이 양도세 중과 배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나마 종부세는 조금 낮습니다.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헤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외에 뭐 그래도 세네 채 저가 아파트로 투자한 라이트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양도세와 종부세 모두 이 정도 완화로는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끌고 올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은 법인과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위표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정리표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법인과 임대사업자는 그야말로 찐 다주택자들이죠. 물론 한두 채만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채수가 많아지는 경우 법인과 임대사업자를 고민했었기 때문에 이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법인은 크게 완화된 게 없죠. 물론 취득세를 기존 12%에서 6%로 완화시켜주긴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두드려 맞으면서 매수하기 어렵겠죠. 임대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세제 지원을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게 정부의 목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의무 기간입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죠. 당장 올해 내년만 해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0년을 사서 등록을 하라니요. 이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가 나쁜 선례를 남긴 것도 한몫하는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조하면서 등록임대할 것을 유도했는데 집값이 폭등하자 돌연 집값 상승의 이유를 다주택자로 돌리며 임대사업자를 자동 말소하고 사실상 혜택을 없애버렸죠. 잘잘못 따지기 전에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들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등록임대사업 하기가 꺼려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10년이면 정권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르게 움직이면 언제든 말을 또 바꿀 거다라는 안 좋은 인식이 생겨버린 거죠. 앞에서 말한 취득세, 양도세와 종부세, 법인과 임대사업자 무엇을 건들든 반등은 쉽지 않습니다. 살짝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지금 반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을 꾸준히 나가고 계신가요? 그럼 반등 얘기가 쉽게 안 나올 텐데요. 지금 진짜 문제는 전세입니다. 온갖 세금이 완화돼 봤자 정부에서 집 사라고 등 떠밀어주고 해봤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바로 전세 수요입니다. 물론 현금 여력이 아주 많은 극소수 다주택자분들은 다르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다주택자들은 전세의 추이를 가장 면밀히 팔로잉합니다.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죠? 솔직히 개박살나 있죠. 매매가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가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전세 수요가 크게 적어졌습니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는 높은 금리로 인해 전세 대출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갱신권을 사용하여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에 월세를 찾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현재 전세 수요가 정말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 전세가 2억 5천의 단지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과거에는 5천만 원이 있으면 이 단지를 살 수 있었는데 현재 매매가가 2억 5천, 전세가는 1억 8천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이 있어야 이 단지를 살 수 있겠죠. 분명 매매가는 떨어진 게 맞습니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입지가 좋다면 결국 오른다는 확신으로 누군가는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 수요가 지금 정말 있냐는 거죠. 이 1.8억이라는 전세가도 요즘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물어보면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집주인들이 옛날에 2억 5천 하던 걸 1억 8천에 내놓긴 하나 이건 역시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정말 투자를 해보신 다주택자라면 아시죠? 다주택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1억 8천이면 전세를 맞출 줄 알았는데 전세 수요가 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1억 5천에는 내놔야 전세가 맞춰진다면? 이런 경우가 현재 필드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결론이 심플해집니다. 전세가 안정되면 다주택자들이 매수할 겁니다. 전세가 안정된다는 건 전세 대출이 부담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금리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2, 3개월 내에는 전세 안정, 그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힘들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전세가 안정될 때쯤에는 이미 시장이 더욱 안 좋은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부동산 규제가 더욱 풀려있을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는, 즉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적어도 2023년 상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는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상반기부터 작년에 낙폭이 과했던 지역은 꽤 매수세가 붙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수도권이라면
동탄, 영통, 그리고 지방이라면 세종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강남에서도 입주가 많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분명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당장 매수하려고 조급하신 분들은 약간은 캄다운 하시면서 상반기 정도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조건 사지는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